오늘은 늦은 식사로 인한 폭식을 예방해주는 간식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일 때는 생리적 간식 타이밍 또는 정규 식사 간격으로, 불규칙할 때는 정규 식사 간격으로 자신에게 맞는 간식 섭취 시간을 정하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지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못 보신 분들은 잠깐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이 간식 타이밍을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폭식하는 분들과 간식 섭취에 대해서 상담할 때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목적과 단순한 간식의 차이를 아직도 많이 혼동하고요. 다이어트 목적의 간식 섭취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상담할 때는 이해하시는 것 같다가도 다음에 재상담하면 또 잘못을 반복하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간식을 섭취했더라도 늦은 식사를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거나 굶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때 간식을 먹는 이유는 늦은 식사 때까지의 단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도하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간식은 늦은 식사 때문에 생긴 그 몇 시간 동안의 배고픔을 메꿔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간식을 먹었으니까 늦은 식사를 일부러 너무 적게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늦은 저녁 식사는 당연히 굶는다고 생각하거나, 항상 제대로 차린 식사 대신에 간단히 먹는 식사로 알아서 늦은 저녁 식사를 굶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도 간식과 식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어서 늦은 폭식을 예방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적절한 양을 먹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은 금방 보여드린 지난 영상들을 꼭 다시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식 타이밍을 적용할 때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간식 타이밍 때 무조건 간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생리적 또는 정규 식사 간식 타이밍이 늦은 폭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 보이더라도 늦은 폭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자신의 식욕 조절 상태를 판단해서 간식 타이밍 때 간식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간식 섭취 시 세 번째 주의사항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반복하는 잘못된 점인데요. 간식 타이밍 때 배고프지 않아도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록 간식은 늦은 식사 때문에 생긴 그 몇 시간 동안의 배고픔을 메꿔주는 게 목적이지만 간식 섭취의 최종 타겟은 늦은 식사 시간대의 폭식이므로 늦은 폭식을 하는 분이라면 간식 타이밍 때 배고프지 않아도 꼭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 식사 시간이 늦어서 늦은 폭식을 하는 분인데 간식 타이밍 때 배고프지 않은 날에는 간식을 안 먹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늦은 폭식을 종종 하고 있는 거예요. 간식 섭취 시간에 주의할 사항 네 번째는 간식 섭취 횟수는 1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처럼 간식을 안 먹으면서 하루 2끼니 식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를 예방해주는 식사 구조라는 것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생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규 식사 간격에 맞춰서 눈치 안 보고 2끼니를 맘 편하게 폭식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포만감 있는 간식의 필요성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간식을 포함해서 먹는 횟수가 3회를 초과하면 체질량 지수, 즉 비만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간식 타이밍 때 포만감 있는 간식을 먹어야 할 상황이 되더라도 최대한 하루에 한 번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러한 간식이 계속 필요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정규 식사가 잘못된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주의사항 5번째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의사항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서 간식 타이밍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간식을 계속 섭취해도 여전히 폭식이 조절되지 않거나 간식 타이밍 때 저혈당 증상이 유난히 심한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어지럼증, 무기력, 두통, 짜증감과 배고픔이 유난히 심하다면 기존의 정규 식사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경우이므로 자신의 식사요법 자체, 특히 정상적으로 먹는 한두 끼니 정규 식사를 재확인하고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간식 타이밍 때 간식을 제대로 먹어도 전체적인 식욕 조절이 안 되므로 말 그대로 조금씩 자주 먹어서 살찌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간식을 섭취했더라도 늦은 식사를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거나 굶어서는 안 됩니다.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늦은 저녁 식사를 폭식하지 않게 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적절한 양을 먹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두 번째는 늦은 폭식을 안 할 정도로 스스로 식욕 조절 가능한 분이라면 간식 타이밍 때는 무조건 간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여전히 계속 늦은 폭식을 하는 분이라면 간식 타이밍 때는 배고프지 않아도 간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이어트 목적이라도 간식 섭취 횟수는 1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 타이밍 때 간식을 섭취해도 여전히 폭식이 조절되지 않거나 저혈당 증상 또는 배고픔이 유난히 심하면 정규 식사를 재확인하고 재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들은 이러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식 섭취 실천편으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개인마다 다른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실제 적용 팁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